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특히 코스피 지수는 2380대로 호퇴를 했었습니다. 전일 대비 0.74% 내린 2388로 거래를 마치면서 나흘 연속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나 밀리면서 역시 나흘 연속 하락세에 6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열흘이라는 최장 기간 연휴를 앞두고 그 이유를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 오늘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 시간은 시초가 공략주 시간인데요. 8시 44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장 개장을 16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투자 전략 먼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뭐 FOMC 이후에 그 연준 자산 축소가 이제 뭐 매월 100억 달러 이상씩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이제 하면서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이후에 장장 10일간에 걸쳐서 이제 긴 그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강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장과 비슷한 어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하는 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관망하는 시장에서는 뭐 사실 종목을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을 팔고 뭐 명절 때 쓰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팔고 또 이제 명절 이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바로 이제 10월 10일 이후부터는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실적 관련 종목을 한번 좀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NC소프트 실적하면은 또 올해 상당한 또 실적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3분기는 뭐 지금 역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233%, 그리고 또 매출액이 233%, 영업이익이 한 3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6월 21일 날 그 런칭했던 리니지 M이 성공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칭발이 좀 있었던 6월 달에는 뭐 일 평균 80억 정도 나왔고요. 뭐 7월, 8월, 9월 뭐 70, 60, 50억대로 조금씩 낮아지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고요. 또 2분기 때 이 런칭과 함께 그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다는 측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때는 다소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을 한번 꼽아봤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가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일단 47만 원까지 한번 1차 차익 실현 목표가로 삼아보도록 하고요. 손실가는 4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NC소프트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함께해 주실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습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지훈 차장의 지난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이고요. 16.1%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김지훈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7월 10일에 주셨던 LG화학입니다. 지금 3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LG화학. 네.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 약 6조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7,700억대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잘 나올 것이다. 역시 기초소재 사업 부분과 흑자로 전환한 정보 전지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에 따른 부분이고요. 기초소재는 8월부터 제품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품의 판가와 원가의 그 차이, 그러니까 가격 마진 구조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어 3분기 실적의 가장 실적을 이끄는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그 폴란드 공장, 전지 공장 가동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45만 원까지 좀 추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새 계속 지난주에 보니까 장이 나빠가지고 빠지는 기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핵심 주도주군의 그 포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LG화학 같은 종목들 조정 나올 때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기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다시 한번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으로서 리뷰 들어봤는데 목표가 35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자리 매수해서 목표 45만 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서 수익률 자랑해 드렸었는데요. NC소프트고 지금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NC소프트가 9월 14일 47만 8,500원의 신고가를 갱신 이후에 조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44만 원대까지 이제 지지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우선적으로 펀더멘탈을 좀 보자면은 이제 넥슨 GT의 좀 그 유저 수를 빼앗기지 않았냐 이렇게 좀 의구심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의 견조한 1일 매출이 한 50억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3분기 영업 실적이라든지 4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정도를 하시고 목표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예, 8월 28일에 주셨던 NC소프트입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지금 16%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도 제시가 됐던 종목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홀딩 전략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단기 이슈랑 수급 변화에 좀 일회일비할 가능성이 이번 주까지 높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최희승 차장님 얘기한 것처럼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3분기 실적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이 화학산업, 그 다음에 IT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화학이나 IT 쪽 포함이 안 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주도주로 좀 업종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미국 FOMC 점도표 인하 관련해서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번 주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 쪽 추가 매물이 나온다면 좀 조정을 이용해서 주도주군으로 좀 업종 재편입을 하시는 게 나을 거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 대비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코스피 대장주부터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0.4% 정도 올랐는데 장중에는 268만 원을 터치했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권홍섭 연구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신고가 갱신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산업통상부 장관의 그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 증설 자제 요구, 자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그 메모리, D램에 대한 그 가격이 계속적으로 견적가가 상승하고 있고, 거의 하루 거래일에 그 8% 가까운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은 당분간 그 내년 상반기까지도, 비수기인 1분기까지도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더 목표가를 한 28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홀딩하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여전히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볼 텐데, 이번에는 10%나 급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SPC 삼립인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또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신저가였습니다. SPC 삼립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3, 2, 1. 네, 부정적이세요. 김지훈 차장님. 네, 그 정부 규제 이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분기에 예상하는 실적이 그 연결 매출 5,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 약 20% 가까이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식품 소재 부분의 감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빵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판매가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좀 성장이 좀 더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업 동력으로 7월 말부터 청주에 이제 대규모 그 종합 식자재 가공 센터를 통해 뭐 음료와 베이스, 소스 등 식품 관련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이제 실제 나와봐야지 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매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3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김지훈 차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SPC 삼립은 두 분 모두 부정적으로 의견을 드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영호 DSP를 볼 텐데 장중에는 27% 올랐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7% 급등이 있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영호 DSP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렸습니다.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영호 DSP 그 OLED와 LC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수주도 모멘텀도 나오고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뭐 중장기 실제 뭐 중국 쪽의 대회 그 수주 관련된 상황은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거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BO의 그 대규모 그 신규 투자건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7년 연간 매출액으로도 2,300억, 영업이익은 약 10% 정도 수준이라 BOE 쪽 B7 라인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GVO 쪽 OLED 라인 장비도 좀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패널 업체 간의 좀 협력 관계로 좀 이런 좀 중소장비 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지원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후공정 업체라는 부분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후공정 업체도 이제 전공정 업체 못지않게 지금, 왜냐면 같은 OLED 사이클 안에 있는 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 긍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반면에 영호 DSP 지금 살 시점 아니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권홍섭 연구원님. 예, 저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LED 관련해서 검사 장비에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급락한 이후에 반등 정도라고 보시고, 단기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이후에 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이제 영호 DSP가 펀더멘탈 자체는 좋습니다. 매출액도 이번에 그 계약 공급 계약한 체결량이 전년 대비 매출액의 한 48.6% 정도로 꽤 높은 금액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년 2018년 한 3월 정도에 아마 그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한 4분기 정도까지는 한번 관망을 일단 해보는 게 그런 전략으로 좀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영호 DSP에 대한 두 분의
분의 의견은 엇갈렸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상한가로 주가가 맞췄었는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난 목요일에 거래가 중지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재개가 되니까 거래가 재개가 되니까 상한가 마감이 된 거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부정적이세요. 김지훈 차장님. 예,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양한 뭐 반도체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 환경 등 꾸준한 투자 활동을 보이는 회사라 뭐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이 뭐 63억에 영업이 9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봤을 때 2,566억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단기 몸에 뭐 거래 정지까지 났던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오르는데 딱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특별히 수급이 전혀 주체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매 내역이 없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콜마 B&H를 볼 텐데요. 장중에 등락이 심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4.5%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뉴스들이 올라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권홍섭 연구원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그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3분기 영업이익에는 좀 추정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콜마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사업이나 의약품 원료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예, 9월 25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0.15% 올라와 있습니다. 26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 고가는 268만 원이었지요. SK하이닉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지금 장중에 83,7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또 경신할 수 있을지 흐름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보합권이고 KB금융 역시 보합권입니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잠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게요. 오늘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06% 정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3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02% 오르면서 닷새 만에 소폭의 오름세인데 지금 또 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계신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었지요. 셀트리온이 1.6% 빠진 이후로 오늘 1% 오르면서 출발을 하면서 빠진 분을 모두 만회하며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등주로서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는 0.04% 약보합이고요. CJENM과 신라제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6위부터 12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종목별로 역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휴젤이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밖에 로엔이나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는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볼 거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네, 코롱인더 그 CPI 필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녹십자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녹십자부터 보겠습니다. 예, 12종목을 녹십자로 선정을 해 오셨더라고요. 예. 네, 녹십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케어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바이오 지수도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상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의 수급은 제약바이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도주가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녹십자가 최근에 바이오 인덱스 지수에 대한 수혜가 몇 번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제약사들의 발빠른 행보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 정책 때문에 재원 마련을 곤보료하고 그리고 약가 인하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약가 인하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내에 실시될 것으로 제약사들의 매출 보전을 위해서 건식 분야하고 바이오 및 비급여 부분에서 진출을 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제약시장 판도 변화의 안정성과 성장 같은 녹십자가 있는데요. 녹십자는 처방의약품보다는 백신이나 그리고 혈액제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된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또 특화된 호르몬 제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독점 계약권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로직스 사업도 부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녹십자가 캐나다 백신 공장 가동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면역 글로불린에 관련된 FDA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번 주에 나온 52주 신고가는 매물대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현재 193,5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눌림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19만 원 정도 밑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다가가시고 목표가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D램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정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D램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1기가짜리는 거의 8%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19일날 정부의 중국 증설 자제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좀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량을 캐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은 외국인들이나 제품 구매자들이 당연시라고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적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현재 265만 7천 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좀 대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흐름은 앞으로도 좀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봉 흐름상 5일선으로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26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284만 원이고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2018년도에는 한 304만 원까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최고의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27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한 8.4% 정도 상향 전망이 나왔고요. 추정치 상향 중 배경은 소형 2차전지 판매와 제품 믹스 선전이 주가 되었습니다. 소형전지 선전 속에 중대형 2차전지 사업부의 적자 축소가 좀 기대가 되고요. 플래시급 모델의 스마트폰의 독보적인 점유율로 소형전지 부분의 실적이 선전이 예상되어집니다. ESS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적인 지원으로 기업 및 가정에서 수요가 좀 신규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중대형 전지 사업까지 흑자 전환으로 들어설 경우에는 적정 주가 수준은 한 2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한 2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지 라인이 한 2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격으로 20만 8천 원 정도에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이제 하락을 한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일주 정도는 단기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만 8천 원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그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3분기 영업 실적이 좀 대단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3분기 매출액은 한 2,77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동차 헤드램프용 LED를 국내외 한 3개 차종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글로벌 전기차 업체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최근에 그 나온 현대 제네시스 G70에도 LED 헤드램프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는 등 좀 자동차 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전기차 확산 추세와 맞물려 헤드램프 LED 채용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베트남 법인의 기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그 LED 급락했던 국제 가격이 정책 폐지로 정상화를 찾으면서 과거 LED 주도지였던 서울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26,000원대 매물대만 좀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한 3만원 정도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그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또 중국 관련해서 사드 보복에 대한 이슈로 화학산업에 대한 그 덤핑 조사와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연일 주가가 폭락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데케미칼 자체가 그 최근에 그 현대케미칼이라는 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카멜의 합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현대케미칼은 벤젠 납사 마진과 일반 전제 마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영업이익은 한 1,0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개선과 지분법 이익 증가로 수혜가 전망이 되어집니다. 한 17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저퍼주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요. 매수 타이밍은 한 37만원 정도에서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9월 13일 52주 신고가 갱신 후에 조정 중으로 보아 단기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요. 가격도 좀 매력적이라서 37만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37만원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목표가는 하반기까지 한 46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업종 대표주 또 대형주 위주로 짜여있는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셨는데요. 김지훈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 지금 10위부터 6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10위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3분기 매출 1조 2천억대, 영업이익 750억대로 상반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호전은 TV하고 PC, 소형 가전 품목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이 하락하던 TV와 PC 쪽 매출 상승이 조금 반전이 인상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형 가전 청소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트렌디한 가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신규 플래그십 하이엔드 스마트폰 모델의 출시로 모바일 쪽 매출도 좀 매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안정적인 주가의 그 가장 큰 상승 모멘텀에 뒷받침하는 종목이라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믿고 끝까지 가자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 매출 4조 원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8천억대로 9월 달에 급격히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C 올레핀 여수와 대상공장 마진이 25%에 나올 정도로 영업이익이 5,200억대로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로도 모두 상향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품 PE와 MEG, BD, 그 다음에 SM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절적 재고 확보에 따라 수요 증가의 추세에 있고요. 역시 9월 달에 대규모 글로벌 화학업체들 정기 보수에 따라 공급량이 축소돼서 이 부분에 대한 따른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8월 달에 미국 그 허리케인 영향으로 역의 물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 그리고 4분기에 또 공급 측면에서 쉐브론 필립스의 100만 톤의 크래커 가동이 2018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 수요에 따른
가격 구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5년간 계속 수익성이 부진했던 ABS 쪽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롯데케미칼도 45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아까 많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포인트는 역시 자동차 헤드램프의 급격한 성장이고요. 제품 믹스 개선 효과로 좀 긍정적인 업황 효과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원가 개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북미 그 스마트폰 OLED 채택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나 노트북용 쪽 공급 증대로 스마트폰 그 OLED에 대한 우려를 좀 다른 타 제품으로 좀 상쇄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원가 경쟁이 우수한 Y캅이라는 제품에 대한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헤드램프용 LED 출력 같은 경우 30에서 50와트로 DRL이나 인테리어 조명 대비 그 와트의 격차가 월등히 차이 나서 그 부분은 높은 또 수익성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 가동되는 중저가형 미들파워 LED 중심으로 원가구조 개선까지 최근에 외국인의 8월달까지 28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기존에 말씀드린 손절가 목표가 그 가격 전략 좀 잘 지켜주시면서 추후에 서울반도체는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상당히 뜨거웠던 반응을 보였던 한원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요. 한원시스템 오늘도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국내 부분 파업과 중국 공장용 가동률 저하, 영업이익 소폭 감소가 조금 리스크긴 하지만 4분기에 미국 빅3 대상으로 오하이오 공장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 가동률이 상당 부분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 16%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30%인데 이 부분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로컬 업체랑 조인트 벤처 때문에 그 사드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빗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현대 기아차가 신차 4종을 출시합니다. SUV 차량이고 다 친환경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 판매 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법인 리스트럭처링 효과로 중국에 대한 매출 좀 감소를 유럽법인에서 좀 회복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규제 본격화와 내연기관 판매 제한 로드맵에 따라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회사는 덴소란 회사와 이 한원시스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매출에 대한 그 친환경차 시스템 그 부각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60일선 1,9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5,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OCI입니다. OCI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16.7불로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OCI 반덤핑 과세율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양질의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중국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OCI 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만사는 모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는 OCI보다 관세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사 효과를 볼 예정이 있고요. 트럼프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수적 정체로 미국 태양광 설치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리드 페리티 확산으로 모듈 시장 독취를 발판으로 설치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미국 설치량이 아까 그 공급 규제로 인해서 설치량이 12%로 미미한 수준이라 이 부분에 따라 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이머징 시장 확대로 고객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3분기의 영업이익은 340억,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1,8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태양광 소재 부분과 TDI 카본 소재, 그러니까 기초 소개화학 소재 부분의 그 가격 상승과 실적 모멘텀에 따라 중국 태양광의 설치량 조절 본격화 시기를 조금 주의하시면서 최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좀 더 추가 상승 여지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서울반도체와 롯데케미칼이 겹쳐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뒤에 또 탑5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공개해드립니다.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릴 텐데요. 1445님께서 풍산 문의하셨거든요. 지금 봐드릴게요. 56,400원에 20% 있으시고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홍섭 연구원님. 예, 여기서 매도라 하시면 이제 손절을 이제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매수를 할 시점을 접근을 할 때 항상 그 정고점이 어딘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6,400원 정도면은 이제 연봉으로 보자면은 정고점에 해당합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현재 그 53,000원 정도가 이제 정고점이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관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풍산 역시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견조한 영업이익으로 상승으로 5%, 2%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보자면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의 조정의 흐름이 이후에서 나온 이제 그 폭등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자제하는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풍산 자체가 최근에 비철금속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격이 현재 4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단 조정이 온다면 45,0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회사 펀더멘털 자체가 그 회사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계절적 성수기도 돌아오고 그 TC 관련 재련 수술에 대한 그 영업 실증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45,000원 정도에는 한 비중 한 10% 정도 더 추가를 하신 뒤에 향후 57,000원, 56,000원 정도까지 다시 이제 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이제 탈출을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향후의 성장성이 좋지 않다면 지금 매도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실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더 빠졌을 때 45,000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사신 가격대에서 전량 청산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풍산 봐드렸고요. 이번에 4188님께서 주신 상합 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상합 프론테크는 매수가가 17,200원이시고요. 비중이 25%세요. 김지훈 차장님. 네. 예. 비중은 25% 적절해 보이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 대비 한 12%, 13% 정도 손실권이긴 한데 저 역시 상하 프론테크 관심 있는 종목이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ESS용 그 캡 어셈블리용 가스켓을 만드는 전기차 핵심 소재 중에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충분히 그 증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꾸준히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이 상하 프론테크의 캡 어셈블리 가스켓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ESS양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ESS 도입 업체들한테 전기요금을 최대 3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ESS 전력 소비가 큰 업체들 상대로 ESS 도입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부품을 만드는 상하 프론테크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하락은 했지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멤브레인이나 의료기기 사업까지 기존 캐시카우가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까지 상하 프론테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었지만 가격 쉽게 팔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도 약 22,000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냥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상하 프론테크도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훨씬 높았고요. 22,000원 설정하시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당분간 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상황이고 흐름이 아무래도 추석 때 좀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싶은 심리들이 좀 더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6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을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도 12조 원의 자회사 가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회사 가치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보다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이 선택약정 요금제 의 20%, 25% 추가 요금 인하, 이런 통신료 인하의 압박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려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발의를 하는 상태이고 민주당 역시 발의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선택약정 요금제는 무력화될 것이고요. 오히려 리베이트가 감소되면서 통신사 수익성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시장 조정 시에 방어주 역할 및 연말 배당 기대감 이런 것들로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만원, 손절 라인은 23만 5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이라는 최장 연휴에도 어떤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분들 역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볼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죠. 권홍석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예, 아침에도 리뷰를 했듯이 NC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NC소프트가 그 6월 20일 출시 이후에 1매출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1매출 기준 6월에는 80억, 7월에는 70억, 60억, 9월에는 50억 원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추정치는 그 1매출 기준이 거의 한 3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그 상위치를 달성함으로써 이것이 아마 롱런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게 또 보여지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그 개인 간 거래하고 공선전 등이 추가돼서 주가 상승 추세를 좀 이어질 전망이고 보여지고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한 7,241억과 3,221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 전년비 매출액의 한 200% 이상의 성장으로 삼성동 NC타워 매각 차이까지 반영이 된다면 한 400%가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박스권은 행보를 할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보여주면은 그 항상 갭은 메꿔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갭을 상승하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조정이 온다면은 갭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갭을 메꿨고 거기에 일봉 흐름상 21선까지 지지를 했기 때문에 한 43만 6천 원 정도에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그 흐름상 44만 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그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한 50만 원, 55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번 43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그 최근에 그 핸드폰 관련해서도 약간 좀 이제 노트 8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있었는데요. 또 그 차세대 HDI 기판이 그 SLP 기판에 대한 이슈가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시장 트렌드가 앞으로 기판이 SLP로 좀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부품 고사양화 대응에 따른 공강 할연도에 대한 그 개선할 그 기판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HDI 기판에 적용해야 될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HDI는 그 점점 고밀도 함유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HDI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SLP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폰 8을 시작으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SLP를 적용하는 모델 수가 증가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갤럭시 9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9년 정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 19일 그 정부의 중국 증서 자제 요구에 따라서 그 이슈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좀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수급 불균형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와가지고 한 15% 정도 급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한 20일에는 또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특별한 그 이견이 없다면은 중국 증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 단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올 것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그 10만 4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을 멈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 1, 2, 3, 4, 한 5일 정도, 5거래일 정도를 계속적으로 낙폭이 있었는데요.
한 일봉 흐름상 60일선 정도까지 보수적인 가격, 매수 가격을 보시고 한 10만 원 정도에는 한번 매수를 해서 한 12만 원,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세계 최초 그 중대형 배터리 양산에 좀 성공했다고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터리는 그 450km를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세계 첫 개발로 기술 경쟁력이 입증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세계 2위 분리막 기술의 앞에서 배터리 수명, 밀도, 안정성 세 가지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450kg 중대형 배터리를 양산했다는 핵심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배터리 셀을 550kg짜리 납품했어도 양산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은 주행거리 확대와 원가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발트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배합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대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그 IEA에 따르면은 원유 수요가 또 1일 한 150만 배럴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제 마진이 SK이노베이션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그 설비 공급이 이를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제 설비 투자에서 가동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는 정제 마진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엊그저께죠. 중국발 화학 관련주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펀더멘탈 자체가 이상이 있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면은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위주로 해서 전고점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서 한 18만 2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같습니다. 지금 18만 8천 원으로 올랐지만 한 18만 2천 원 정도에서 보수적인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이제 목표를 세우자면 전 고점인 19만 5천 원까지 단기적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2차적 급등이 나온다면 22만 4천 원까지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시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최근에 미국 전기차 업체죠. 프로테라에 납품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배터리 팩은 프로테라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20일 날 밝혔습니다. 양산 이후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의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하는 프로테라가 하루 동안 주행한 거리로서 판매량에 대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화학 전지 사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기초 소재 부분의 영업 정만치는 한 7,624억으로 중국의 재고 확보 수요 증가와 정기 보수 시즌이 겹치면서 제품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모두 상승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제품 ABS와 PVC에 대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화학 사업 매출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ABS 스프레드가 지난 1분기 260달러에서 3분기 660달러까지 상승하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39만 6천 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정이 온다면은 한 35만 원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에는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차세대 필름이 CPR 필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CPR 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도는 세면서 깨지지 않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올해 한 11월쯤에 CPR 필름에 대한 양산 라인이 완공 계획에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된다면 세계 최초 양산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윈도우 커버형 CPR 필름에 대한 가동이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 타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경우에는 동사 필름의 부분에 대한 깜짝 실정이 또 예상이 됩니다. 삼성이 또 공식적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CPR 필름 모델터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드리자면 일단 81,000원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온다면 한 73,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 포인트 하는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81,000원 돌파한다고 하면 2차적인 가격이 9만원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전략으로 하반기까지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님께서 포트에 담으셔서 지금 16% 이상 수익 내고 있는 NC소프트가 5위에 있었고요. 코오롱 인더는 넘버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홍섭 연구원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 김지훈 차장님의 남은 종목 볼게요.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3D 낸드의 단수가 확대될수록 NF3와 WF6의 수요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삼성전자 평택 64단 본격 전환 및 캐파 확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도 48단에서 72단으로 단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단수 전환하면 역시 그 SK 머티리얼즈의 그 특수 소재 가스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역시 본격적인 제품 생산으로 이 특수가스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좀 큰 폭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M14 2층의 3D 랜드 캐파 역시 가동이 좀 4분기에 확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따른 매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8년 연간 매출액은 6,9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00억으로 더 큰 올해 대비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 현 주가 수준은 퍼 11배 수준이라 매수 가능해 보이고 짧게는 16만 5천원 손절가 잡고 21만 5천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6의 출시 지연으로 3분기 매출 실적 이연 조정이 4분기에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D 카메라 센싱 모듈하고 RF PCB, 투메탈 COF 신제품이 폭발적으로 매출을 증가 및 매출 다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 매출이 1조 6,500억, 영업이 530억 예상하는데요. RF PCB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올해보다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메탈 COF는 300억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센싱은 올해는 3천억, 내년에 6천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계속 꾸준히 각 모멘텀마다 다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요. LED 쪽도 지금 업황 호전에 따라 좀 그 적자 사업부가 좀 흑자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5세대형 포토마스크 대형 신규 매출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7조 2천억대, 영업이익은 3,200억대로 가격적으로 추세선을 다 깨고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과도한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21만 5천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의 포인트는 자체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입니다. 전자하고 산업 차량이 주력 사업 부분으로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 연료 전지 사업부는 신규 수주 및 실적 증가, 그리고 그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원전과 석탄 화력 비중 감소에 따른 정책 의지가 확고해서 연료 전지 시장의 개화는 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친환경성을 감안했을 때 연료전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료전지의 신규 수주도 지금 약 1조 원을 넘게 상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산 수소 연료전지 사업, 그 다음에 SK E&S의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프로젝트 등 연료전지 쪽에 지금 매출과 이익이 약 20% 넘게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자 부분은 주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제품 양상으로 고수익성 및 그 다음에 매출 판매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는 약 20%,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는 약 30%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도 지금, 수급도 투신과 연기금 중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61선 12만 5천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배당 메리트까지 있어서 목표가는 16만원 잡고 좀 긍정적인 추세 우상향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LS인데요. 국내 IT 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LS 산전이 납품하는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화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싱가포르와 카타르 쪽 동남아에서 대규모 그 전선 수주를 한 LS 전선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그 초고압 전력선 케이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까지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 잔고 유지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LS 엠트로는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 기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광산업체의 탄력적인 채굴 전략으로 현재가 수준으로는 좀 유지할 것을 보이고, 이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되는 한 LS의 그 실적 모멘텀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KT엔지인데요. 3분기에 담배 수출이 국내보다 신시장,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홍삼 판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추석 성수기 효과까지 맞물려 전년 대비 약 2자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2019년에는 약 27%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화해락 등 고부가 마진이 잘 나는 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세금의 변동성 때문에 출시가 지연된 전자담배가 이미 개발까지 완료돼서 출시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한 영업력으로 빠르게 점유율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4,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담배 여전히 61%로 견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의가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에서 관련형 전자담배에 따라 한 가당 125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유커 감소에 따라 면세점 판매 부진 리스크는 조금 리스크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PMI 기준으로 5월 말 아이코스와 그 BAT 8월의 지혜로 그 전자담배가 한 달 이내 벌써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등 전자담배 시장이 상당히 뜨겁고요. 세 번째로 출시는 하지만 강한 영업력으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로 인한 멀티품 상향은 좀 예상 가능한 수준이고요. 손절가 10만원 잡고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원. 그리고 KT엔지 대표적인 코스피 배당 종목입니다. 주가의 등락에 불안하신 분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만 보시는 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오늘도 고심 끝에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10종목씩을 들고 오셨는데 공통된 종목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도 화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신 대표께서는 매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또 투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부터 9월 8일에 서울식품까지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9월 7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2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8% 이상의 수익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에서 살펴볼게요.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신데 오늘 좀 변화가 있는 종목들이 있네요. 9월 14일에 주셨던 경인양행과 9월 18일에 주셨던 삼성전기는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부터 9월 22일에 주신 영풍재직까지 모두 포트에 있습니다. 9월 21일에 주신 유유제약은 포트에서 정리하시겠다 의견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영풍재지가 오늘도 장중에 14%나 올라가고 있던데요. 지금 수익이 오늘 수익까지 더해지면 30%가 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추천 이후 죄송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부터 일진 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 한온 시스템까지 수익률 보고 계시고요. 각각 54%, 31%, 20%, 12% 수익이 나주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 연결해 볼 텐데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께서는 매일 한 종목씩 또 필살 종목을 공개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볼 거고요. 잠시 오늘 시황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2389선에서 코스닥은 652포인트 선에서 전일장 대비 한 0.6%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영웅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 대표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9월 20일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그때 추천한 종목 영풍재즈는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17.5%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14.32% 더 상승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가 대비 10%씩 추가하면은 4차 목표가가 4,095원이었습니다. 4,095원 이상을 돌파하고 4,23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매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물량을 5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만 본절을 잡고 가거나 또는 1차 익절 3,000 얼마죠 이게 잠시만요. 1차 목표가가 1차 익절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을 잡고 가거나 1차 목표가 3,150원에서 3,150원에 플러스 3,150원 하면 3,465원이 되겠네요. 1차 목표가 익절을 잡고 가든지 본절을 잡고 나머지는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종목들 풍산, 이연제약, 일진다이아, 또한 삼성전기, 유유제약 등 1차 목표가가 달성 후 본절이 온 종목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마감이 본절보다 6틱이 빠지면 100%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계셔달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손절가를 드린 종목들은 손절가에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마감이 되고 그 손절가보다 6틱이 빠지면 그때 100% 청산을 하신 후 현금화로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환 대표님은 손절 종목은 짧게 잡고 가시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길게 지속 홀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한 말씀 여쭤볼게요. 예,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는 매매 시장에서 매매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식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선물과 해외 선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한 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나 개인들한테는 손실 또한 불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주식에다가 물량을 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50에서 한 90% 이상 진입해도 되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애매할 때는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물량을 실지 마시고요. 현금화하거나 관망 또는 선물과 해외 시장에 10%에서 30%에서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항생지수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항생지수, 오일, 금, 유로, S&P 전반적으로 횡보 및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항생지수는 공격적 매도가 27,909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를 봐주시고요. 좀은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27,982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은 오늘은 횡보로 보고 있고요. 자, 밑에서는 50.39가 내려오면 지지 상방으로 보고요. 위에서는 50.9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를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서울경제 사이트에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듣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방송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횡보 하방을 보고 있고요. 공격적 매도가 1298.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매도 또는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1306.2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자, 유로 FX는 횡보입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1.1933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매수. 자, 밑에서는 1.212014가 위에 가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는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S&P 오늘 횡보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빠졌다 올렸다 좀 횡보로 위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아래에서 움직입니다. 밑에서는 2497.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위에서는 2508.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위에서는 하방, 위아래에서만 대응해 주시죠. 오늘 시장이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측했겠지만은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되지만 지금 시장이 뭐 북한이나 미국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시장에서 굳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 시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필살 종목은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예, 코스피랑 지수는 며칠 전에 계속 얘기했던 2397.16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지금 2390.98입니다. 2397.16을 완전히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82.72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382.72가 완전히 깨지면 시장은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82.76와 2397.16 코스피를 유념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고요. 선물 지수는 316.55라 했습니다. 316.55 또한 최저가 315.95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저가가 317을 찍었습니다. 아직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종목 물량을 해주시고요. 필살 종목은 8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한온 시스템입니다. 종목 코드 018880 추가 매수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현재 매수가로 진입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기존의 거는 그대로 가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목표가는 14,050원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 서울경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매수를 하셨고 있고요. 지금은 6%나 올라 있습니다. 좀 시간이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050원. 신규 매수하실 분은 목표가를 그렇게 잡고요. 손절가는 11,250원이고요. 기존에 8월 17일 날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가를 재주시거나 또는 두 가지 분류입니다. 8월 17일 날 들었던 종목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로 가시고요. 신규로 오늘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목표가부터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2382.72가 깨지는지를 보고 난 후에 이번 주 중으로 필살 종목을 더 드리거나 종목별로 힘있는 종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왔다라는 관점에서 한온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석이라는 긴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닙니다. 0.14%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셀트리온의 주가가 3%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은 0.56%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